정말 바쁘신 분들인데 일정 다 접고 저희 워크숍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중대위원회가 81년도에 설립이 돼서 올해는 벌써 39회째가 됐네요. 아시겠지만은 언론의 보도 내용 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들을 조정과 중재로 피해 구제를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ADR 기관도 있지만 상당히 대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저희 직권으로 언론 매체에 대한 일반 인쇄 매체나 인터넷 매체 심의를 통해서 어떤 인권에 침해되는 그런 사항들을 심의를 통해서 해당 매체 사장님들에게 풀어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해드리는 그런 시정 공고 제도도 아울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환경 자체가 인터넷 매체 속에서 살고 인터넷 그런 기반 위에서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활발하고 커지고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SNS를 보한 어떤 내용들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로 인한 영향력도 굉장히 커져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공과가 같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저희 중대위원회가 작년에 2,400건 정도 조정중재 사례가 접수돼서 처리가 됐는데 그 중에 약 60%, 1,400건이 인터넷 매체에 대한 조정 신청이었어요. 어떤 활동 자체도 굉장히 활발한 반면에 피해에 대한 호소도 굉장히 많아진 그런 매체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껏 주로 이제 법원 재판을 통해서 일도 양단의 어떤 시비를 가리는 그런 절차를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한 피해들이 많죠. 우선 변호사 선임 문제라든가 시간의 지체라든가 비용의 문제라든가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법원의 재판을 통한 시비 국절을 가리는 것보다는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쌍방 간에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또 쌍방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정이나 반론 모두가 나가게 하는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조정이나 재판 이런 절차를 가기 전에 사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예방적 측면에서의 어떤 조치들이 신문사 자체적으로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인데 그런 취지에서 오늘 워크숍의 주제들이 그런 내용들로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매체 일반적인 어떤 저널리즘 활동을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그런 보도 내용들이 과연 어떤 법적인 문제점들을 배포하고 있는가 그런 법적인 쟁점들을 좀 정리해서 좀 살펴보면 그런 어떤 피해 구제 측면에서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솔직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육팀장 말씀하셨지만 나아가서 이제 인터넷 매체에 대한 향후 미래에 대한 전망 또 어떤 어떻게 또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준비 대책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남북 정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하고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제 국가들의 어떤 역학관계라든가 통일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모색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통일연구원에서 좀 강사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간을 담으러 가겠습니다. 모쪼록 하여튼 오늘 이 워크숍이 우리 인터넷에서
오늘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워크숍을 하시는 발제를 말씀하셔서 저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처음 인터넷 신문의 기자를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그래도 인터넷 신기 중앙일보 조이스닷컴입니다. 1995년 3월에 생겼는데요. 사실 이제 조이스닷컴은 우리나라 최초이기도 하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그 인터넷 신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저 조이스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찾아볼 수가 없죠. 뭐 아시다시피 그 2년 전인가 그 MSN하고의 제휴를 통해서 지금 조이스 MSN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연결해서 중앙일보 페이지 사이트를 이제 아우른 상태의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이번에 이제 그 제휴를 종료를 하고 다시 조이스 MSN은 서비스를 내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이스 MSN도 처음에 생길 때는 당초에 뭐 업계 관계자들은 다 전부 이제 과연 신문사하고 포털이 합쳐서 과연 그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의구심들을 굉장히 많이 표시를 했었는데 뭐 실제로 해외에서는 그 호주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뭐 상계의 MSN, 싱 MSN 뭐 이런 식으로 MSN과 그 현지에 있는 주요한 언론사들이 제휴를 해서 포털 서비스를 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시작할 때는 3년 내에 국내에서 뭐 3대 포털 안에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던 게 조이스 MSN인데요. 결국은 뭐 이제 이번에 이제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 5월 31일자로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다시 이제 중앙일보 서비스는 뭐 중앙일보 혹은 뭐 이제 조이스닷컴 서비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뭐 상암동에 이번에 회사도 없고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긴 게 이제 10월달에 생긴 게 이제 한국경제 한경닷컴입니다. 근데 저 한경닷컴 사이트도 재밌는 게 원래 그 캣텔이라는 PC통신 서비스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인터넷 이전에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캣텔이라는 자체 PC통신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용자도 한 18만 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면 사실 규모가 꽤 큰 이제 자체 PC통신 서비스였고 이제 그 캣텔에서 이제 캣텔을 통한 이제 서비스들을 하면서 거기 이제 이용자들이 이제 한경닷컴에 이제 그 전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한경닷컴이 아마 이제 그 버티컬 포탈을 처음으로 표방한 인터넷 신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뉴스, 뭐 투자 정보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제 이런 그 일반 포털들은 뭐 호라이즌털 포털이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쫙 퍼지는 포털이고요. 이제 좀 전문화된 포털을 얘기할 때 이제 수식화된 포털이라고 해서 버티컬 포털이라고 부르는데 한국경제가 그 경제나 투자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버티컬 포털을 표방한 이런 사이트가 한경닷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조선일보의 조선닷컴을 오픈하게 됩니다. 근데 조선일보 조선닷컴은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오픈할 때 이제 멀티미디어 기능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오픈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97년이네요. 1997년에 그 우리나라 그 언론사 platform 중에서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유심히 봐야 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로 지금도 뭐 가장 큰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95년도에 우리나라 인터넷 신문들이 태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96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여러 회사들이 이제 인터넷 신문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국아이닷컴도 이제 96년 1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아이닷컴은 지금도 이제 굉장히 가장 많은 그 이제 일간지들을 이제 한국아이닷컴 안에 아무리고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한겨레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기존 뉴스와는 다른 서비스들을 선보였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DVD라는 사이트를 오픈한 적이 있죠. 그래서 좀 그 이제 좀 다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뭐 지식인이나 이런 서비스하고 유사한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그 질문과 답변을 올리는 서비스를 이제 신문사에서 오픈해서 굉장히 좀 그 이제 다른 뉴스 쪽에서 좀 재밌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전자신문이 이제 1996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저 전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IT 전문지답게 가장 최대의 서버 시스템이 보유하고 사이트로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저희가 사실 제가 아까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도 전자신문 인터넷하고 지금 이데일리하고 그 전에 이제 한 98년 정도부터 인터넷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미디어 관련해서 전자신문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1996년 12월에 조선일보 사이트입니다.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제 정말 그때도 수준이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됐을 때 조선일보 사이트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99년도에 오픈된 한겨레 메일이죠. 여기 보시면 한인메일 같은 메일 무료 메일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그 전자신문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그 97년 1월 당시에 전자신문 사이트인데요.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뉴스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되는 이제 96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경향신문이 이제 미기업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96년도에 이제 사이트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아시다시피 그 언바세바라고 해서 언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런 사이트를 신문사에서 이제 오픈을 함으로써 민주언론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사이트고요. 또 동아일보 동아닷컴도 96년 6월에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97년 1월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매일경제는 사이트 오픈하면서 지금 생각해도 그다지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서비스도 오픈을 했었습니다. 팩스로 영문 뉴스를 보내는 서비스도 오픈했고요. 그리고 신문을 이렇게 스캔해서 하는 서비스도 오픈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일보, 세계닷컴, 국민일보 이때 이제 오픈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참가하게 됩니다. 이제 2000년 1월에 이제 머니투데이가 참가했고요. 2000년 3월에 이데일리가 참가했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 아이뉴스, 24 이런 인터넷 신문들이 이제 지금 현재 아까 보니까 인터넷 신문협회 회원사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초기 인터넷 신문협회 회원사들이 이제 그 중에 몇몇 곳을 빼고는 거의 다 이제 2000년 설립이 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매일경제를 보시면 이게 이제 98년 6월에 매일경제 사이트인데요. 경제지답게 지금도 보시면 경제지표 굉장히 크게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경제지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게 머니투데이 사이트입니다. 2000년 8월인데 머니투데이하고 이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인터넷 신문을 오픈한 게 이제 뉴스 속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대표 주자가 머니투데이하고 이데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뉴스를 속보로 생산을 해서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이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한 기사를 증권사나 이런 쪽에 제공하죠. 이런 뉴스 사업 모델을 구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보셨던 매일경제에 비해서는 뉴스가 굉장히 많은 채널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마이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어차피 이제 뉴스들 배치되어 있고 처음에 이제 신인 기자를 통해서 이제 기사가 생산이 됐으니까요. 지금의 이제 큰 스타일을 보면 이제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2000년 3월에 이데일리 페이지인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머니투데이와 유사하게 여기도 이거 상단에 보시면 저렇게 이제 뉴스가 계속 자동으로 흘러가는 키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아까 머니투데이와 이데일리는 뉴스 속보라는 시장을 새롭게 개척을 했고 이제 그 뉴스 속보에 맞게 이제 뉴스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 신문들이 이제 초창기에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미디어들은 이제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미디어 환경이 당연히 이제 유무선 인터넷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되면서 인터넷 신문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모금률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인터넷 미디어도 크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정대간행을 대비 인터넷 신문 등록 비율을 봐도 2005년에는 286건 인터넷 신문이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발행이 되거나 운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등록이 되어 있는 매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매체들이 전부 다 그 뭐 발행이 되거나 뭐 등록 요건을 준수해서 정확하게 뭐 운영되고 있는지 요건이 약간 미지수고. 하여튼 뭐 저렇게 이제 286건에서 시작을 해서 2012년 그러니까 작년 말 같은 경우에 3,850건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은 이제 전체 정기간행을 얘기를 해보면 27% 정도 되는 비율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수로는 27%입니다만 또 물론 이제 추정치긴 하지만 인터넷 신문의 매출 구조,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신문이 광고라든가 기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보하고 있는 매출 구조는 그럼 이게 27%면 당연히 27%여야 되는데 실제로 매출 구조는 한 10에서 15%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비율상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그 이제 정기간행물, 그러니까 일반 종이 정기간행물에 비해서 그 매출의 규모는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신문 그 기자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2010년에 5천여 명에서 당 2012년에 6천여 명으로 한 20% 정도 증가를 했는데 또 이제 당연히 뭐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종사자들도 증가를 했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 비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얼추 이거는 그 전체 정기간행을 숫자는 아닌데, 근데 그냥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 저기 보시는 그 3,850건의 그 매체가 전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비율은 좀 낮을 텐데, 그럼 매체 비율은 어느 정도고 매출 비율은 그보다 떨어지는데 인력 규모는 또 그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저도 뭐 이제 지금 이데일리가 오프라인 신문을 내기 시작은 했습니다만 온라인 신문사에 종사를 했었으니까요. 온라인 신문사 종사자들의 그 처우가 상대적으로 좀 박한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잠깐 말씀드리는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매출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 일반 전체 종이신문으로 대표되는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를 통한 매출이 60%가 넘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그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사업이나 부가 사업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매출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오히려 기타 사업이나 부가 사업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매출이 50%를 넘습니다.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광고에 있어서도 뭐 당연히 아직까지는 이제 인터넷 신문의 전체 규모랄까요, 광고 규모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일반 정기간행물이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신문의 일주일 평균 기사 게재 건수는 뭐 181건 정도 나오네요. 근데 보통 지금 오프라인 신문들이 일반적으로 하루에 이제 신문에 게재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기사하고 대략 따져보면 하루에 뭐 한 250건, 최소한 200에서 250건 정도 생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이데일리나 원스테이처럼 이제 경제 속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하루에 400에서 500건 정도 생산을 하니까요. 뭐 이런 점에 비해서는 뭐 이제 물론 평균이긴 합니다. 좀 이제 기사 게재 건수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그리고 매체 종류별로는 당연히 인터넷은 전문 신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제 50% 정도가 전문 신문, 나머지는 지역 신문, 종합 신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선 인터넷이 이제 그 인터넷 미디어를 이제 극성장시키고 있고 여기에는 스마트폰이 가장 큰 역할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터넷 미디어의 그 성장세를 보여주는 이제 또 단편적인 사례 하나가 이 여론 집중도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종편이 이제 나오면서 이거는 뭐 이제 그 소유 규제와 관련된 이제 그 컨텐츠의 조사를 그런 해서 이제 한 건데요.
근데 여하튼 뭐 각 매체 부문별로 각 매체 부문 간에 이제 교차 소유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이제 그때 신문법, 미디어법 개정되면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개정되면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간의 경영도 이제 허용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잘 좋은 편이 이제 탄생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유주의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집중 조사를 하고 이제 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분명히 이용자들한테 직접 조사를 해서 이제 어느 매체가 가장 영향력이 높으냐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이제 매체 부문별 영향력을 가지고 지어서 내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물론 텔레비전 방송이 제일 높습니다. 48.2% 상대적 비중인데 가장 특이한 게 인터넷 뉴스가 오프라인 신문보다 월등하게 영향력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본다면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 미디어의 급성장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그 매출 구조나 사업 구조 같은 경우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결과긴 합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이제 조사 결과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 뉴스가 거의 신문에 비해서 한 50%는 못 되지만 여하튼 그렇게 높은 걸로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넷 뉴스의 영향력이 신문보다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거는 이제 그 미디어 환경 변화가 분명히 이제 매체 부문 간 영향력으로 이제 변화를 주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요거는 한번 참고사항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 뉴스, 이제 우리가 이제 문단도 있는 인터넷 뉴스 부분의 체류 시간 정리를 계산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선일보가 이제 가장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위쪽은 주로 이제 그 기존 언론사 기업들의 이제 사이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머니투데이가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체류 시간 정리를 높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좀 머니투데이는 일단 좀 신경 써서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른 내일경제, 동아일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 보셨겠습니다만 닐스 코리안 트릭에서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매체별 영향력을 이제 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좀 전통 매체들이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아까 보신 건 인터넷 뉴스고 지금 보시는 거는 신문, 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다 합쳤을 때 각각의 계열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유율을 계산하는 건데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머니투데이를 유심히 관련해라고 말씀드렸는데 머니투데이 계열이 1.3%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아까 처음에도 보셨다시피 방송은 월등하게 상대적 점유율 영향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사 계열들이 매체 합산 여론 영향력 점유율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부분 때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기 이제 기존에 있는 다른 매체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른바 우리가 소위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그런 매체들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부분은 신문에서 그러니까 신문 부문을 따로 떼어놓고 볼 때 머니투데이에 비해서 저 신문들의 그 여론 영향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높은데 쭉 내려가다 보면 머니투데이도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간 빠지는 선에서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인터넷 뉴스 부분에서의 영향력, 인터넷 뉴스 부분에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이만큼 높게 반영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넷 뉴스는 이제 어차피 저희 이제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이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나 일반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가장 이제 높은 이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지금 이제 인터넷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이제 좀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요. 종이신문을 열독하는 사람, 종이신문을 읽었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종이신문을 읽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한 사람은 2002년에는 82.1%였습니다. 거의 다 8분 중에 8분은 이제 오프라인 신문을 읽으신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점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40%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네요. 종이신문을 보시면 되고. 저렇게 이제 쭉쭉쭉 떨어지고 있구나. 종이신문을 읽지 않았다. 나는 종이신문 안 읽는다. 라고 하신 분은 쭉쭉쭉쭉쭉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저렇게 종이신문의 열동률은 계속해서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종이신문의 열동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과연 그 뉴스를 소비하는 뉴스 소비의 총량이 줄어들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뉴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모두는 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뉴스 소비가 점점 줄다. 그럼 시장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인터넷 신문이 늘어나는 것 역시 말이 안 되고 인터넷 신문사들도 뭐 점점 몸집 줄이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종이신문을 제외하고 다른 뭐 당연히 이제 PC가 이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신문이잖아요. 종이신문 외의 경로를 통한 신문 기사를 접촉하는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신문 기사를 봤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 그럼 종이신문을 통해서 봤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 뉴스라는 콘텐츠의 사회적 효용은 비록 종이신문의 그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분명히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효용이 있는 그리고 뭐 특히 온라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콘텐츠가 뉴스 콘텐츠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 환경이 전통적으로 이제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키워드는 쉽고 빠르게 오죠. 쉽고 빠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신문을 사야 되고 뭐 신문도 넘겨봐야 되고 뭐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온라인으로 전화가 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는 뉴스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이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체 이용자, 전체 인터넷 이용자 이제 84% 정도가 온라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인터넷 서비스 중에 뉴스가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페이지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표에서 보시면 이제 저기서도 뭐 블로그나 SNS가 물론 당연히 가장 많은 이제 순방 문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페이지 뷰를 보시면 뉴스가 블로그나 순방 문자에 비해서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동영상이나 뭐 이제 게임이나 이렇게 보시면 쭉 이제 순방 문자들은 어차피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지만 이제 당연히 페이지 뷰가 순방 문자에 비해서 페이지 뷰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건 해당 콘텐츠에 대해서 로열티가 높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들이 또 이제 블로그나 SNS로 당연히 여러분께서도 다 이용을 하시겠습니다만 사이트에 쓰시지만 뉴스하고는 또 다른 얘기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 콘텐츠는 분명히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좀 활발하게 이제 비록 종이신문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계속해서 점점 더 활발하게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가지 이제 그 기존하고 이제 달라진 점이 기존에는 뭐 이제 유선 인터넷 거의 이제 100% 이제 유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미디어 뉴스가 소비가 되죠.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뭐 당연히 이제 종이신문은 줄어들고 있죠. PC는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그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비디오 소비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들까지만 보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약간 좀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가 PC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맞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장이 이제 시장의 무게, 시장의 헤게모니는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도 어차피 뭐 뉴스를 생산하는 이제 저널리즘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언론사이긴 합니다만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추세나 이런 상황들을 볼 때는 분명히 이제 언론사도 하나의 이제 정보 상품 공급자로서 이제 역할이 점점 더 중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도 하나의 정보 상품이라고 볼 때 내가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그러니까 내가 매장을 차려야 하는 곳,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이 자 이제 이렇게 PC에서 스마트 TV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제 데이터로 명확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당연히 뭐 저널리즘의 구현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컨셉추얼한 뭐 이런 얘기조차도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들 보시는데, 근데 뭐 언론사 입장에서는 뭐 그다지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뉴스를 보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는 들어가지만 가장 많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는 안타깝게도 언론사 사이트가 아니라 포털 사이트입니다. 거의 뭐 다 예상으로 보시겠지만, 사실 뭐 네이버가 기록하고 있는 트래픽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언론 매체를 다 합쳐도 네이버의 트래픽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뭐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긴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게 여기 이제 미디어 이제 포털 뉴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매일 이용하는 거죠. 58.1% 이용자가 매일 포털 이용하시나요? 언론사닷컴 절반밖에 안 됩니다. 25%. 인터넷 신문 역시 23.1%.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체감하는 숫자로만 생각하면 이 정도면 뭐 낮은 수치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여하튼 뭐 포털을 이제 통해서 주로 이제 이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역시 여기서도 모바일로 매일 포털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30%입니다. 뭐 대부분 이제 뉴스를 보실 때, 그렇죠, 이제 신문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의 초기 화면이죠. 초기 화면을 자사 사이트에 등록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많은데 이제 실제 사무실에 가보면 대부분 네이버로 직원들은 다 이제 네이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이제 예전에 이제 뉴스스탠드 얘기는 이후에 좀 더 잠깐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뉴스캐스트 있을 때는 거기서 뉴스를 봅니다. 심지어 언론사 직원들조차도, 기자들조차도 거기서 뉴스를 보고요. 그리고 자기 기사를 네이버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자기 이름을 쳤는데 자기 기사가 안 나오면 이제 항의를 합니다. 자기 회사 개발 조직에다가.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제 뭐 그러니까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냥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또 네이버 모바일을 통해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모바일을 통해서, 거기는 아직까지 네이버가 이제 뉴스 편집을 직접 하니까 이제 거기서 주요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네이버도 이번에 이제 회사를 분사하면서 이제 만든 캠프 모바일인가요? 모바일 전문 회사에서 이제 런처 사업을 하는데, 그 런처에다가도 뭐 뉴스를 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신회사들한테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모바일에서도 이제 뉴스 콘텐츠가 이제 포털 입장에서는 이제 뉴스 콘텐츠가 표장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다 포털에서만 뉴스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제 다른 유통 경로를 찾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그냥 예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인터넷 뉴스도 이렇게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독립형 인터넷 신문, 이제 기존에 오프라인 매체를 끼지 않은 이제 그런 매체에 비해서 전통적인 언론사닷컴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트들을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소셜 미디어에 SNS를 병행하는 뉴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고학력자 이제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소비 행태가 최근에 소비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터넷 뉴스도 이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뉴스를 소개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저기 뉴스를 이용하는 방법, 이것도 보시면은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서 뉴스 제목을 보고 클릭해서 본다. 이런 분들이 거의 절반이 아니라 거의 다. 그래서 그렇게 뉴스를 소개를 하신대요. 그리고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린 인물이나 찾아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네이버하고도 이슈가 되고 있는 16번이라고 실시간 독상승 검색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 일부 언론사들, 뭐 이제 이건 뭐 인터넷 신문이나 뭐 닷컴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일부 언론사들이 최근에 이제 열심히 검색어 장사하고 계시죠. 이제 그 직원 배치해가지고 그 이제 실시간 극상승 검색어나 실시간 검색어 딱 뜨면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기사 쓰는 일을 요새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뉴스스탠드 오픈하고 나서. 근데 뭐 이제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 소비자의 이해 요구에 가장 적합한 뭐 그런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털 뉴스란에서 관심 있는 분야나 주제의 뉴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다가 보고 싶은 기사를 검색해서 그러니까 딱 이 정도까지가 다 포털이에요. 상위 5개의 이용 방법이 다 포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인터넷 신문사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사실 좀 답답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돌리기가 어렵고. 근데 여하튼 뭐 이렇게 이제 포털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생기는 문제가 뭐 단순히 뭐 인터넷으로 킬픽이 안 넘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다 보니 평소에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본 뉴스가 어느 언론사에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솔직히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른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다 알고 있다?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명히 우리는 열심히 이제 뭐 하나의 뭐 당연히 뭐 이제 하나의 제호를 걸고 하나의 이제 뭐 슬로건이나 뜻을 걸고 그에 맞춰서 이제 그에 맞는 기사를 내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매체의 이제 브랜드의 가치를 형성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우리 독자들하고 뭐 같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포털에서 이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당연히 그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기사 리스트가 노출되는 회사의 기사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검색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 뭐 한참 네이버가 뭐 언론사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 한참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네이버에 이제 포털 기사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사가 포털 화면에 실립니다. 그럼 이제 쭉 내려가서 바이라인은 이제 우리 게 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데일리, 신한수 기자, 그다음에 뭐 점점점 이렇게 이제 메일 주소가 이렇게 실립니다. 그런데 그 기자한테 메일이 올 때 탁 눌러서 이렇게 옵니다. 아, 네이버 뉴스 누구 기자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적이 증명하는 게 여기 이제 이렇게 당연히 이제 자기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하나 합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뉴스의 노출과 소비가 매체 단위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기사 단위로 뉴스의 노출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네이버 기자님 이분석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나가자면 여기 기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제 뭐 이거 기재가 아니죠. 한 5년, 6년, 한 2000년대 초중반부터는 기자의 브랜드가 매체의 브랜드를 추월하기 시작했음을 역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기자가 중요한 거지. 뭐 이건 물론 뭐 원래 아주 유명한 그 소위 메이저라고 하는 이런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실제로도 그 약간의 매니아 기질이 있는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이미 뭐 그런 현상 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기 누구 있었죠? 저기 스투다컴 아시아 경제에서 유명한 그 뒤태전 기자였어요. 여자 연예인들 뒤를 주로 찍는. 그래서 이제 뒤태 전문 기자로 찍는 이제 뒤태 전문 기자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알려진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댓글이 그렇게 달립니다. 실명을 정확하게 권하면서 누구 기자 당신일 줄 알았어.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 기자의 브랜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기자의 브랜드가 그만큼 이제 매체 브랜드보다 더 알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 그분이 매체를 좀 옮겨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옮겨 다니셨어도 그분은 여전히 뒤태 전문 기자로 여전히 독자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단순히 뭐 이제 그런 점들 말고 이제 물론 뭐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네이버가 개인 1인 미디어들을 또 뉴스 선호하고 했습니다만 특정한 뭐 스포츠에서 특정한 야구팀에 대해서는 좀 편파적인 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정한 뭐 이제 이 시각을 보여주시는 분들 뭐 이제 이런 분들의 기사는 굉장히 그 소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건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패키지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땡땡일보를 사면 죽으나 사나 1년부터 끝날까지 땡땡일보의 기사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땡땡일보가 중요한 거지 그 안에 있는 땡땡땡 기자가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고요. 인터넷에서는 손가락 하나면 다 돼요. 손가락 하나면 이제 이제 이 어떤 매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쭉 읽어서 이제 읽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인터넷의 근본적인 속성상 뭐 소통이나 공유를 편리하니까 꼭 기자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다만 안타까운 게 있다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디어 쪽에도 이제 좀 이제 일종의 좀 이제 메리트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그게 이제 포털로 이제 뭐 책이 넘어가고 있다는 게 많이 합니다만 여하튼 이제 그 패키지로 하나 통째로 가던 그 소비 형태가 이제 낱낱의 기사로 가고 있다. 그 낱낱의 기사도 조금 이제 확대 해석하면 이슈 중심으로 부르는 낱낱의 기사들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낱낱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관련 기사 이렇게 달아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묶음,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제 몇 차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무선 인터넷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기존 인터넷 뉴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만드는 사람들을 참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선 인터넷이 생기면서 여기도 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고 계신 회사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무선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선 모바일 앱 만들었다가 뭐 스마트폰 나오니까 또 이제 뭐 아이폰용 앱 만들었다가 또 안드로이드 폰에서니까 안 된다니까 안드로이드 폰 만들었다가 그리고 뭐 이제 또 OS 달라졌다가 그래서 또 만들었다가 화면 켜졌다가 그래서 또 만들었다가 계속해서 지금 이 중복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숫자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이 전년 대비 20% 이상 이제 높아진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이게 이제 87%인데요. 20대는 99.4%입니다.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 거진 다 무선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40대도 84%까지 증가를 했고요. 전년도에 53%였는데 그리고 50대도 22%다가 작년에 58%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직장인, 대학원생 이런 분들은 뭐 이제 거의 99% 이상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당연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이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저희가 한참 처음에 이제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 아이패드용 앱을 만들어야 된다. 아이패드가 이렇게 살려줄 거고 아이패드가 이제 미디어가 나갈 방향으로 한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지금 아이패드용 앱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찾아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폰용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여튼 뭐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가 뭐 이런 사례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보시면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뉴스를 보기 위해서 무선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신저 정도를 제외하고는 뉴스를 위해서 우선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분명한 거는 이만큼 효용이 있고 이만큼 이제 분명한 가치가 있는 콘텐츠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바일에서의 뉴스를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해야 할까? 그걸 생각할 때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무선 인터넷은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또 실제로도 많이 쓰시죠. 이동 중인 교통수단에서 81.3%의 이용자가 무선 인터넷을 쓰십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높은 게 이제 댁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희 뭐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댁에 계신 사모님한테 스마트폰을 안 사주시고,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안 사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기부일자 왕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부모 모임이나 이런 걸 이제 다 서로 카카오톡으로 모임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장만을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도 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이용들이 높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무슨 그 가족 해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모바일 뉴스를 만들고 모바일 뉴스를 이제 생산하고 유통시킬 때 어떠한 점들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당연히 가정이나 직장에서 유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도 유선 인터넷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무선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뭐 이제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할 때들이 많아지는데 언젠가 이제 트렌드 리포트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그 현상을 가지고 이제 그 2010년 넘어가면서 이제 소파 디바이스가 뜬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소파 디바이스는 말 그대로 그 집에 있는 소파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쓸 수 있는 디바이스죠. 그러니까 주로 뭐 지금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소파를 안 눕는 데가 보니까 누워서 보시는 게 TV였는데 이제는 또 따라 누워가지고 이제 주로 뭐 아이패드 같은 거 보시거나 스마트폰 같은 거 보시거나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런 그 소파 디바이스가 이제 뜨는 것들을 이제 열심히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무선 인터넷을 댁에서 쓰시는 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도 많아요.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 중에 여기도 뭐 이제 그 웹사이트 편집하고 운영하시는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전화가 옵니다. 야, 무슨 일 터졌어? 빨리 확인하고 기사 좀 올려봐. 그러면 이제 집에 그러고 이제 가서 컴퓨터를 탑니다. 그럼 이제 막 이렇게 뭐 윈도우 이렇게 로고 뜨고 뭐 하고 뭐 한참 이제 무슨 누르세요도 나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넋 놓고 앉아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모바일 디바이스는 켜기만 하면 바로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켜기만 하면 얘가 켜있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일을 처리하거나 간단하게 일을 처리할 때는 훨씬 더 이제 큰 비용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그런 이제 디바이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뉴스도 그냥 간단하게 보실 때 다들 뭐 누가 컴퓨터 켜고 뭐 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들을 쭉 종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미디어 환경이나 가지고 온라인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이제 어차피 저는 현업 담당자거든요. 이제 현업 담당자니까 이렇게 현업 담당자를 워크숍에 불러주신 건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들 외에 정말 현실적이고 가까운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저는 이제 정말 철저하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 뉴스의 주요한 유통 경로는 이제 포털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 단위, 패키징 단위에서 이제 기사 단위, 뉴스 노출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저널리즘 차원에서도 무엇보다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트래픽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트래픽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트래픽 경쟁을 본격화시킨 건
당연히 이제 예전에 그 네이버의 그 뉴스캐스트 이전에 뉴스박스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웃링크를 최초로 도입했던 뉴스박스를 이제 그려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긴 있었죠. 그 이전에 했던 게 검색어장사입니다. 검색어장사 하다가 뉴스박스 가다가 뉴스캐스트 가다가 요새 뉴스스테이션 경쟁과 쑥까지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트래픽 경쟁이 본격화가 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 이제 저널리즘 차원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내가 이제 늘 나도 뒷테만 찍어야 한다.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하튼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트래픽 경쟁이 본격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맞는 이제 기사단위, 가벼운, 이제 흔히 연성 뉴스라고 부르는 그런 뉴스들을 생산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서 뉴스 콘텐츠나 언론사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예전에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누가 술값 낼래? 뭐 이제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뭐 저기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야 현대 전에 청보가 있었어 없었어 이런 거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신문에 나왔어가 이제 뭐 정답이 되는데 이제 정답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뉴스나 이제 언론사나 이런 쪽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뭐 특히 또 그 보도자료 때문에도 이제 많이들 이제 이런 그 불편한 같은 뭐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신종 직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언론사에서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도자료를 게재해주고 그걸 이제 포탈에 전송해주고 돈을 받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겁니다. 이 회사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 담당하는 직원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이유가 있었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신문에 실리고 뭐 포탈에서 보고 뉴스에서 어디가 좋다고 나오거나 뭐가 맛있다고 나오면 무조건 이건 얼마짜리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기가 좋은 데야, 여기가 맛있는 데야가 아니라 이건 한 번에 얼마였을까? 그러니까 이건 자기는 이제 직업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뉴스를 이제 못 믿겠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직업병이 될 정도로 이제 뉴스에 대한 뉴스나 언론사에 대해서 신뢰도가 예전 같지 않은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는 조금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이제 모바일이 이제 아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용이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미디어 이용 시간의 총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디어를 소비할 수 없었던 이동 시간 그리고 침대 위 또 이런 데서도 이제 미디어를 이용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도 이제 충분히 그 아이패드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탭이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되고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나 이런 쪽에서 다른 미디어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또 모바일은 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매체를 동시에 소비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TV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핸드폰을 두고 SNS를 대고 자기 친구들 쟤 쩌라 뭐 이런 이제 이걸 바로 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TV를 보면서 뭐 모바일을 통해서 무슨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기도 하고 뭐 얘는 뭘까 그러니까 이런 그 미디어를 같이 소비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PC가 이제 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경제 분위기가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제 미디어도 다양한 미디어들이 있으니까 동시에 활용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시간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소비행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디어들도 이제 그 이용하는 피크 타임이 있거든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아침 8시, 9시 때 하고 밤 10시, 11시 때까지 피크 타임으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 피크 타임에 맞게 미디어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사도 출고를 하고 컨텐츠도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뭐 골든타임을 정했는데 근데 이제 피크 타임의 중첩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만 피크타임이 아니라 여러 개 매체가 특정 공시간대에 피크타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 미디어나 모바일 미디어에서 뭐 뉴스를 생산하고 내보내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온라인 저널리즘도 이런 그 변화에 이제 딱 맞닥뜨리니까 이제는 뭐 적응, 생존 이런 아주 절박한 단어들이 이제 과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뉴스미디어 소비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인터넷 뉴스 미디어 카테고리의 트래픽이 60% 이상은 포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뉴스들이 아닙니다. 또 이런 것처럼 이제 온라인 뉴스 유통의 중심은 포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 2008년부터 이제 뉴스 테스트를 시행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회사 중에 뉴스 테스트에서 매체 운영을 하시는 회사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뭐 그러시면 단적으로 아실 겁니다. 자사 트래픽 떠들어 보시면 네이버 유입률이 80% 이상입니다. 최소한 아주 낮은 회사가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 개별 언론사의 트래픽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뉴스 콘텐츠의 소비와 유통은 이제 네이버 안에서만 벌어집니다. 아까 보셨죠? 저기 네이버에서 검색되어가지고 어디 왔어요. 와서 뉴스 봤는데 자기는 어디서 가서 봤는지를 기억을 못합니다. 오로지 네이버에서만 봤을 뿐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역시 이렇게 뉴스 카테고리에서 뉴스 테스트를 통한 유입 규모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 미디어 카테고리에 뉴스 미디어 카테고리가 이제 일스보리안 플레이라는 저 집계하는 회사가 있는 그 미디어 회사들을 다 묶어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수박 문자 75%가 뉴스 캐스트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전체 트래픽 27%가 뉴스 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 캐스트가 이만큼 이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물론 지금 없어졌지만. 그런데 이런 때들이 이제 4월 1일부터 이렇게 됐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언론사들이 트래픽에 대해서 뉴스 캐스트에 의존하는 이제 상황이 심해지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물론 뭐 과연 이게 네이버의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네이버에서 저널리즘의 질적 저항을 막겠다. 언론사의 편집권을 제거하겠다.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할 일 대신해 주셔서 참 고마운 거긴 한데, 여하튼 이러면서 이제 4월부터 당초에는 뭐 3월에 한다, 2월에 한다 많이 나왔지만 이제 뉴스캐스트가 뉴스 스탠드로 변경이 됐습니다. 뉴스 스탠드는 뭐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제 예전에 뭐 뉴스캐스트의 자리를 뭐 인터넷에서 가장 비슷한 일치라고 불렀었는데요. 이제 거기만 올려놓으면 최소한 네트워크 정보만 받아도 한 달에 한 1억 정도는 우습게 빠지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네이버에 계신 분들 만나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당신들이 창조 경쟁인 건 맞는 것 같다. 2008년에 뉴스 스탠드가 생겨서 대략 5년이라고 치면 5년이면 60개월입니다. 60개월이고 제휴사가 지금 한 50대 되거든요. 네이버가 전체 뉴스 CP사가 한 10개 되는데 그 중에 50대만 쳐도 50대가 뉴스캐스트만을 통해서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회사가 3억 이상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로 잡아서 한 1억만 잡아볼까요? 1억만 잡으면 50대 매체니까 50억입니다. 이 50억이 이제 1년이면은 600억인가요? 6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8, 9, 2010, 11, 12, 5년이면은 3천억입니다. 뉴스캐스트가 발생시킨 매출이 3천억이에요. 그리고 뉴스캐스트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직원을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색어 장사도 해야지, 뒷패도 찍어야지, 여러 개 해야 되다 보니까 기자들을 많이 뽑았어요. 한 회사당 10명씩을 뽑았다고 치면 50대 사니까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500명인데 5년이니까 2,500명이죠. 2,500대 일자리를 창출한 뉴스캐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캐스트가 드디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네이버를 보시면 이렇게 엄지손톱만한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뭐 대략 기본형 혹은 선택형 제휴사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뉴스 미디어의 소비 환경이 뉴스 스탠드 때문에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언론사들이 사이트를 개편하고 뭘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주르륵 그대로인데 네이버의 서비스 개편하는 요동을 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언론사 닷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토이 메이저라고 하는 언론사닷컴이라는 트래픽이거든요. 이게 지금 2013년 1월부터 이렇게 쭉 하고 여기치 4월 첫 주입니다. 저기 뉴스 스탠드 오픈하고 첫 주. 그러니까 보시면 언론사닷컴은 대부분 기존 뉴스캐스트의 기본 형제 유사로 노출되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쪽은 뭐 보통 이제 흔히 순수 인터넷 신문이라고 부르는 회사들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죠. 그대로 가거나 조금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 회사들은 뉴스캐스트 기본형이 아니던 회사들입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뉴스 스탠드가 오픈하면서 굉장히 그 그러니까 유입병으로 크게 늘어나는 게 검색이거든요. 이제 검색을 통해서 유입되는 그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런 회사들은 이제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거고. 그러니까 주로 가는 회사들은 그냥 기존에 이제 뉴스캐스트 안 했던 그러니까 그 기본형이 안 되는 회사들이고 또 떨어진 회사들은 인터넷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집니다. 이걸 한번 볼까? 이게 4월 첫 주. 매체별로 페이지로 떨어진 현황입니다. 근데 저게 닐슨 코리안 클릭에서 나온 숫자인데요. 근데 실제로 하지만 이제 저도 저 인신약, 온신약 이런 데 우려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계시니 쭉 전화를 해보면 다들 저거보다 더 빠졌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하튼 공식적으로는 저렇습니다. 대략 근데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좀 이제 그렇습니다만 또 이제 여기서도 단점으로 나오는 게 소위 메이저라고 하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저기 흔히 논조가 명확하다고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다소 덜 빠졌습니다. 뭐 늘어났다고 남들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뉴스캐스트 시절에 열심히 검색어 장사를 하셨던 회사들 뉴스캐스트 시절에 열심히 뒤태를 찍으셨던 회사들은 크게 떨어졌어요.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은 인터넷 시민들이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점이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마이뉴스 설정까지는 안 했겠습니다만 뭐 와이드뷰어를 통해서 보든 뭘 통해서 보든 이제 일반 이제 뉴스 이용자들은 그 광고 대행사에서 매체 플래닝하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의 매체 선택 방향을 보이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이제 이게 이제 이 사안 지금도 말씀드리는 사안이 이제 뉴스 스탠드를 비판하는 하나의 뭐 이제 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만 예전에는 인터넷 신문이든 뭐 시쳇말로 조선일보든 뭐 진짜 변장 떼고 다이다이였습니다. 인터넷에는 기사 제목 한 줄입니다. 물론 그게 부작용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뉴스를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하겠죠. 그냥 종합지 두 개, 뭐 경제지 하나, 뭐 내가 관심 있는 거 하나, 뭐 이런 식의 뉴스 이제 매체 선택 방향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인터넷 신문들은 기존 기성 매체들에 비해서 좀 불리한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뭐 사실 뭐 초니까 6개월만 지켜보자, 뭐 6개월만 지나면 트래픽이 있고 다시 복귀되면 이게 네이버 얘기인데 제 주변에 트래픽이 복귀되면 손가락에 장치 치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그 네이버에서 6개월의 근거로 얘기하는 주제형 서비스 펼쳐지고 어쩌고 하는 거는 어떤 서비스가 새로 생각된 거고요. 이 뉴스 스탠드는 기존 서비스의 대체이기 때문에 대략 지금 들어오는 손님이 계속 간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유통 경로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심각하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올해 뭐 이제 가장 뭐 이제 크게 어떤 내부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이거 역시 안타깝지만 뉴스 스탠드일 것 같아요. 뉴스 스탠드일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제 뉴스 스탠드 모델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 여기에 따라서 전체 온라인 뉴스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우리 뉴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될지도 여기에 따라서 좀 생각해야 될 게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뭐 보시다시피 뭐 이제 뉴스캐스트에서는 열심히 낚시질 했는데요. 뭐 이제 낚시질을 안 해도 이제 엄지손톱만한 그림에서 매체 이름만 보고 이제 충성도 있는 독자들이 생길 거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기존 독자들은 계속해서 우리 매체를 봐주실 거고 그러면 이제 뭐 독자의 충성도도 높아지고 그 와이드 뷰어를 통해서 뭐 이
뭐 우리 매체 노조도 많이 알고 이러면서 이제 또 오늘의 신문인가요? 뭐 PDF 서비스, 그 지면 서비스로 노출을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뉴스 스탠드가 해체된 매체 브랜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 단위의 패키징이 기자 단위로 흩어졌다는 것은 매체 브랜드가 해체됐다는 거예요. 이 매체 브랜드 해체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게 긍정적 전반이자 네이버의 전망입니다. 근데 또 뒤집어서 그러면 부정적으로 가볼까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체 단위에서 기사 단위, 컨텐츠 단위로 갔다는 건 단순히 포털이 생겨서가 아니라 거대한 패러다임의 진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매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매체 갖고 뭔가 땡땡이고 네 글자 갖고 가오 잡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여하튼 그 매체 브랜드만 가지고 모든 거를 승부할 수 있는 그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거대한 패러다임의 진화일 수도 있는데 이걸 다시 매체 단위로 돌리겠다? 이거는 좀 뭐 험하게 표현하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용자서 그게 실패되고 트래픽이 폭락합니다. 뭐 사실 솔직히 초기 아직까지 이렇습니다. 뭐 6개월만 기다려보자고 하시니까 6개월 뭐 기다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매체 영향력이 하락되고요. 사업 매출이 하락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뉴스캐스트가 창출했던 매출이 이제 반토막이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당연히 뽑았던 인력을 잘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성을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나마 있던 매출을 땡기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디테일을 찍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낚시질도 해야 하고 검색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뉴스와 언론사의 신뢰도는 하락합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풍속코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방향을 찾아나가느냐에 대해서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의 뉴스 스탠드라는 게 트래픽이 폭락하고 사업 환경이 악화되는 뭐 이런 상황을 가져왔지만 분명한 거는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딱 고착화돼서 굳어져 있는 그 뉴스 콘텐츠 소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생각할 때는 일단은 포털은 극복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언론사 입장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털은 없는 걸로 치자라고 해서는 또 안 되고요. 그러니까 포털을 활용할 수 있는 뉴스 콘텐츠 생산, 유통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뉴스 스탠드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뉴스 스탠드를 안 보는 이유가 이제 한 번 더 찍어야 하는, 뭐 이제 그 광고 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어려운 결과자면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거.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손가락 하나면은 다른 매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맨날 이거 보다가 저기 이제 뭐 내가 맨날 종이신문 보다가 그 종이신문을 정기 구독하다가 신문을 끊는다는 건 부자간에 연을 끊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 신문은 계속 봐야 되는데, 근데 온라인 신문 같은 경우는 손가락 하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스위치 코스트가 높지. 이제 스위치 코스트 낮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품질과 매체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이용자들의 트래픽만 가지고도 뭐 우리는 이 정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매체로서 최소한의 품질과 최소한의 브랜드 가치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언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언론사가 뭐 이제 기자들이 뭐 여기도 기자분들 많으시니까 뭐 신뢰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기자들은 똑똑합니다. 기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이제는 얘가 그냥 기사를 쓰면, 이제 내가 기사를 잘 쓰면 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가 이용되고 운영될 때 독자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됐습니다. 이제 소비자도 이제 대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콘텐츠 생산 유통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주로 잘 연예 쪽 관련된 매체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네이버에다가 뉴스를 쏠 때 새벽에 쏩니다. 어떤 회사가 2시에 쏘면 또 다음에 딱 기다리고 1시 50분에 쏩니다. 그럼 또 다음 쫙 기다리고 1시 40분에 쏩니다. 이런 거를 한참 해요. 한참 하다가 이제 데스크들끼리 메일이 오거든요. 야, 우리 잠 좀 자자. 이제 이런 게 오가면은 이제 출근 시간을 또 바꿉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야, 기사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근데 이제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환경은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저널리즘만 가지고는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강조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미디어에 또 앞서서 IT가 중요하고 디지털이 중요하고 또 이제 개발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갖고 될까요? 이런 거 물론 뭐 보기는 좋습니다. 근데 뭐 그냥 감사하긴 한데 여하튼 이제 이런 편집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바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뭐 예전에는 그냥 모바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단 하나가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냥 뭐 내가 웹 서비스 하다가 이제 모바일 앱을 이제 중요하게 이제 뭐 권한해야겠다는 웹 모바일 웹도 하고 뭐 애플리케이션도 다 남들 다 만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온라인 광고 시장은 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사실 뭐 35.3% 결코 낮은 성장률은 아닙니다. 저 정도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또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 광고 시장은 물론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규모가 작긴 하지만 성장률이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대비 모바일 광고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놨지만 단순히 소비 행태만 바꿔놓은 게 아니라 이제 산업 구조를 바꿔놓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뭐 그냥 어느 시장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들 예전에 PC 쓸 때 좀 버벅거려 야 애를 좀 넣어보자 이라고 이제 약간의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는 산업 구조가 이제 CPU를 바꾼 겁니다. 386에서 486까지.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경쟁력 확보를 하지 못하면 이제 생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뉴스 서비스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참 3천억 하나가 얼마가 주고 샀다고 해가지고 한참 뉴스에 많이 나온 모바일 뉴스 요약 서비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종의 뭐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들이라고 하는데 최근 오늘인가 어제는 또 와비나 하는 또 일종의 뉴스 클리핑 서비스, 뉴스 요약 서비스 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성장에 따라서 뉴스 서비스 모델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우리는 뉴스는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뉴스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만든 뉴스가 지금 재미보는 사람들은 딴 데 있어서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하튼 좀 분명한 건 모바일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활로를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모바일은 이제는 젊은 애들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젊은 애들 예전에는 뭐 모바일은 그냥 젊은 친구들만 쓰는 거였는데요. 이제 중장년층들이 모바일과 인터넷 미디어의 이용자로 새롭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 연령대는 이제 어린애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까 잠깐 보시면은 뭐 이제
인터넷, 이제 이건 유선 인터넷이죠. 인터넷 이용률이 50대, 60대, 70대 전부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그 인터넷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 기기 보유,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스마트폰 때문일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20대, 40대보다 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의 스마트 기기 보유율이 늘어나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분들도 인터넷 모바일에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뉴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뉴스 입장에서 시장이 너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고려한 뉴스 모델,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뭐 이제 모바일에서 뉴스 콘텐츠 유료화를 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흔히 뭐 그러니까 온라인 뉴스 저널리즘의 갈 길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는 그 유료화, 뭐 이걸 달성하기 위한 그 법례 중에 하나로 카카오 페이지가 이제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카카오 페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 ROI 측면에서의 추가 검토가 좀 필요할 거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카카오 페이지 처음 오픈하고 나서 보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픈 초기에는 그 몇몇 경제지들이 이제 그 기획비사 형태의 기사들을 카카오 페이지로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그 종합뉴스라는 카카오 페이지 상품이 런칭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서울신문하고 연합뉴스하고 TV데일리 몇 군데 회사 뉴스가 이제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카카오 페이지는 뭐 이제 모바일에서 우리 컨텐츠를 어떻게 유통시킬까를 고민하시는 언론사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눈여겨보셔야 될 만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 이 페이지는 그 오늘 뭐 아까 중세위원회 여쭤봤더니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페이지를 넣어보거든요. 이제 미디어 기업에서도 단순히 이제 저널리즘에 대한 측면 이런 측면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이제 저널리즘과 함께 이제 진짜 이 기업으로서 대응 전략도 세워야만 향후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 책 참 감동적으로 들었고요. 미디어 기업도 이제 디지털이 발달을 하고 모바일 기술이 발달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각 부문별로 이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존의 구조, 기존의 관행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품 및 서비스의 혁신, 이거는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유통 경로를 찾는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정의 혁신은 생산 과정, 조직 구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물론 이런 얘기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인터넷 신문사들 한테는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이제 기업으로서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제 미디어 기업도 일반 기업하고 똑같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생존이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런 몇 가지 키워드들은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것들이 굉장히 거창한 것들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혁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 역시 이제 인터넷 신문 쪽에서는 크게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최근에 방송, 그러니까 동영상 콘텐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회사들은 한 번쯤 눈여겨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뉴스 콘텐츠의 생산 과정을 이제 새롭게 바꿔보자 라는 측면에서 그나마 가장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사례를 이제 대두되는 것들이 이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통합 뉴스룸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뉴스 미디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신문 같은 경우는 몇 년 된 얘기긴 합니다만
경향신문하고 경향작가를 통합을 해서 우리 편집국을 온라인 안에 온라인 인력으로 편집국 안에 두고 거기서 이제 통합해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각 다른 매체들을 가지고 다른 매체들을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많이 보셨지만 채널A 이제 종편 사업하면서 동아일보의 편집국과 채널A의 보도국을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위치도 같이 갖다 놓고 부장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라인 편집국을 별도로 이제 개설을 한다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에디터가 부서별로 에디터하고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데스크들이 부장님들이 계시고 이제 온라인 데스크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문오프라인 통합 집배실을 구축하거나 통합 기술을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하는 시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영역이 좀 있거나 이제 규모가 좀 큰 회사들의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저는 이 컨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해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입니다. 왜 이들은 돈을 들여서 이런 작업을 할까? 왜 이들이 과연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기업을 경영하시는, 그러니까 미디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지 않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외국은 더합니다. 이게 영국에 있는 거대일 필름이라는 회사 사무실인데요. 이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책상을 이렇게 방사형으로 구축해서 각각의 매체들이 각각의 매체 담당자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일을 하고 가운데 슈퍼데스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걸 통합해서 운영 이런 이제 식의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물론 사실 우리는 그러죠. 야 자기가 뭐가 중요해? 사람 생각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딱 그 80년대 문희인처럼 이렇게 책상 갖다 놓습니다. 한 줄로. 팀장님 앉아 계시고, 팀원들 앉아 있고, 좀 심한 회사는 이제 팀장들 뒤통수에 부장님 앉아 계시고, 이런 식의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할까?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저기 무슨 스웨덴에 있는 신문사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저기도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이건 포르투갈에 있는 회사입니다. 얘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이런 이제 구조들이 이제 우리는 물론 인터넷이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동영상하고 멀티미디어. 동영상하고 멀티미디어 생각을 안 하시면 사실 인터넷에서도 앞으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한다면 과연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제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또 이제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 역시 이제 그냥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걸 한번 넘어가는데요. 이게 최근에 살림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살림들이 많이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팔자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기업이라는 건 미디어 기업이 아니라 진짜 기업이죠. 기업은 아무리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성장을 위해서 확장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태되는 데였는데,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아까도 보셨다시피 인터넷 신문은 전문 신문들이 많을 정도로 약간은 좀 특화된 언론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각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내가 디바이스 중심으로 할까? 아니면 특정한 이용자 계층 중심으로 할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정도의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뭔가 분명한 건 이제 사실 이제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운영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답답해집니다. 새로운 걸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차적으로 하시는 일이 직원들을 줍니다. 야, 신규 사업 안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기존 비즈니스를 넘어설 수 있는 모멘텀을 M&A나 사업가거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경영진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온라인 저널리즘을 이제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일도 하고 뭐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일들은 경영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말하기가 맞아야만 이제 아마 미디어 기업들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이미 구조조정을 뭐 얘기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뉴스 트래픽의 폭락에 따라서 그 1, 2개월 정도 지나면 아마 이제 광고 대행사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기존에 네트워크 광고를 해서 뭐 지금도 이제 그 사이트 옆에 이렇게 뭐 클릭, 뭐 비즈니스 링크 뭐 이런 거 광고 달아놓으신 회사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 회사들이 아마 뭐 작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회사에 공급을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들이 네트워크 광고 업체들이 트래픽이 떨어지면서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지난주에도 한 군데 저기 만세 불렀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사실 온라인 미디어에 뭐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축소지역으로 되려면 어차피 뭐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저널리즘적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포털, 모바일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제 기사를 생산하고 유통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 뭐 경영진분들께서는 그렇게 이제 뭐 좀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뭐 기업 언론사 이런 걸 떠나서 기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올 한해 이제 굉장히 뉴스 스탠드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벌어질 이런 미디어 활동 변화에 대응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특별히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업계 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아까 강의 중에 들으니까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자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뉴스 스탠드가 캐스트에서 스탠드로 바뀌었다면 이 모바일이 많은데 왜 그 영향이 그렇게 직접적입니까? 그러니까 모바일이 약간 모바일이 굉장히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그 모바일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그 트래픽 자체가 언론사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네이버도 뭐 지금 아웃링크는 언론사로 되고 있거든요. PC에서는. 근데 모바일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번에 뉴스 스탠드를 오픈을 하면서 뭐 네이버가 모바일로 이제 해경문의를 옮겨가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이버가 PC는 놓지만 모바일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C는 뉴스캐스트를 통해서 언론사들이 직접 편집도 하게 해줬고 저기 트래픽도 언론사로 넘겨줬고 했는데요. 지금 모바일 네이버를 보시면 그거는 언론사를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 네이버 안에서 돌아다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언론사로 유입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네이버였다 보니까 이제 그 유입 경로가 없어지니까 트래픽이 이제 급락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 뉴스캐스트의 제목이 있으니까 그 제목집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매체 찍고 뭐 찍고 해야 되니까 이제 안 들어오시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번 네이버 뉴스로 간다. 그리고 2번은 그 알약 업데이트 할 때 바뀐 줌 홈페이지로 간다. 그리고 이제 3번이 이제 그 검색한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검색한다를 노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검색어 장사에 주의를 하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모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코리안 클립 순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 회사가 말씀드린 좀 그렇습니다. 이데일리가 한 52번 정도를 유지했었어요. 코리안 클립 순위로. 어차피 이데일리야 온라인에서 그렇게 트래픽을 많이 들고는 않는데, 그 뉴스캐스트 시절에 52 정도가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네이버는 뉴스캐스트에 안 들어가고 검색제휴만 되어 있는 회사. 그 회사는 한 100위권 정도 유지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뉴스 스탠드가 딱 오픈이 되고요. 그 검색지만 하고 있던 회사의 트래픽이 50위권을 유지하고 있던 이메일이나 뭐 한 40, 60위권 정도 유지하고 있는 모바일뉴스나 이런 지금 현재 뉴스 스탠드에 기본형으로 들어가 있는 매체들의 트래픽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네이버 뉴스 스탠드가 사실 뉴스를 주로 이용하고 뉴스가 주로 유통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이제 남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회사들이 뭐 이제 뉴스 스탠드에 대한 모델을 좀 제공해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네이버는 뭐 다른 뭔가 뭐 계속해서 뭐 이렇다고 한다면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지금 뉴스 스탠드 설명할 때 뭐 직접 이런 말씀 하시기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아직까지 모바일은 지금 뭐 기존 그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포털이 직접 편집하고 포털 안에서만 이 순환이 되니까 포털 안에서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그런 이제 그 모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뉴스 스탠드를 통해서 그 페이지뷰라고 합니까? 네. 네. 이게 이제 다 떨어졌는데 네. 보니까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페이지는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예. 그러면 실제로 조선과 중앙은 뉴스 스탠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근데 저게 이제 코리안 클릭에서 하는 숫자가 높아진 걸로 나타났는데, 실제 뭐 회사 담당자들은 자기네들도 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쭉 이제 회사별로 조사를 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건 40% 빠진 회사도 있고 10% 빠진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네이버가 뉴스캐스트를 오픈을 할 때 실제로 이제 뭐 예전에 그런 음모론이 돌기도 했습니다. 조중동이 아니었다. 이런 뭐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음모론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메이저 매체들은 그 온라인이라는 환경이 급격히 대두되면서 그러니까 소위 메이저 매체인 내가 이름도 없는 일반 인터넷 신문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게 상당히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효과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 뭐 기성 매체들이 자신들의 이제 브랜드 밸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라고 압력을 놨다. 이런 뭐 음모론도 있는데요. 여하튼 뭐 한 가지 분명한 건 경제적으로도 덜 빠진 회사와 더 빠진 회사를 비교해보면 덜 빠진 회사의 매출 하락률은 적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디어업계 전체가 이 뉴스 스탠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우리는 뭐 지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여하튼 뭐 내심은 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해관계가 서로 연관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만약에 모바일 쪽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이버 내부적으로 들어가도 절반 이상이 모바일 트래픽이 들어오는데 포털 자체에서도. 그러면 지금 편집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 기존 매체들이 모바일로 개방해라 이렇게 해서 다른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예전에 이제 네이버의 뉴스박스가 처음 생겼을 때 2000년대 초반에 구입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 서로의 이해와 요구가 맞으니까 오픈을 했는 것이, 네이버가 언론사들한테 뭐 이렇게 언론사들이 요구에 따라서 개방을 해준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모바일에 대한 이슈는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네이버가 아닙니다만 미디어다운 같은 경우에 모든 CP사들한테 모바일에다가 뉴스를 서비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약 변경을 요청했는데, 기존의 모바일에도 제공할 수 있게 계약을 한 회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안 된 회사들은 뭐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 이제 이슈가 되고는 있어요. 근데 네이버도 그 CP 계약을 할 때 모바일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 아닌 회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당연히 이미 요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네이버 모바일도 뉴스캐스트처럼 하게 해달라. 뉴스캐스트 시절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네이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음모론이 네이버가 그 PC는 버리고 모바일로 가보자 한다. 그래서 모바일로 가보자 하기 위해서 그냥 뭐 뉴스 스탠드는 대중화다. 이제 이런 식의 음모론을 감안을 해보면 아주 주요한 헤게몬이라고 생각하는 모바일은 당분간은 내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모르겠습니다. 또 뭔가
또 그것도 새로운 게 생기면 또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하튼 분명한 그 요구는 계속 있었을 때. 근데 이제 모바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네이버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전에는 그 진짜 유선 인터넷 시절에는 포털이 관문인데 지금은 뭐 모바일에서는 포털이 관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제 분명한 건 이제 포털이 달라요. 물론 이 기존의 네이버가 됐건 다문이 됐건 그 유선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포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전은 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모바일은 분명히 이제 그 포털이 관문 역할을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게임을 해볼 만한데 뭐 물론 이것도 게임을 해볼 만하다고 해서 뭐 내가 앱을 딱 만들어서 하나 올린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광고를 하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경로를 제공하는 네이버하고 대적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하튼 스마트폰은 기존 그 포털이 관문 역할을 하는 서비스는 아닌 것 같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뉴스를 다 빼자. 그러니까 모바일에 뉴스를 제공하지 말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뭐 지금 그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같은 경우에는 온뉴스라는 별도의 통합 앱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그 뉴스를 신탁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 뉴스코리아라는 별도의 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 네이버 모바일에서 다음 모바일에서 뉴스를 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고요. 그래서 또 언젠가는 뭐 이제 그런 논의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모바일에서 뉴스 빼자. 예전에 뭐 신문협회도 최근에 계속해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뭐 연합에 대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도 차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요. 일단 제 말씀은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저 오늘 뭐 부족합니다만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뵙겠습니다.